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 코인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코인, 알아도 궁금하고 몰라도 궁금하시죠? 하룻밤 사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부자가 탄생하지만 같은 시간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도 한트럭인 게 냉혹한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위아래도 예의도 없는 코인 시장의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코인 고수, 코인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파헤치기에는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본 지 한 2주일 됐죠. 그 사이에 또 코인 시장에서 뭐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졌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 오셔가지고 김치 코인에 대해서 좀 경고의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예. 네,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 사실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코인을 좀 조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와 예. 토종 가상자산, 이제 김치코인 매수 매도를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방송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막 김치코인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 거래소인 뭐 네, 업비트, 상장 폐지 이슈도 있었고 해서 코인빗 이런 데서 상장 시작했다 이런 걸 하면서 네, 그래서 욕도 그랬죠. 많이 네. 먹었는데 그랬어요. 네. 주변에서 좀 뭐라고 말을 많이 들었나요? 예, 네. 망무새라고. 네. 망무새요? 예, 뭐 요즘 많이 쓰는 말이래요. 예. 그래서 안 좋은 말 저주하는 사람들 그래요? 망무새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심해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간 제가 2주 전에 이 김치코인 매수 반대 의견을 냈던 게 이제 정부의 거래소 규제 키워드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예. 오늘 일단 이 부분을 조금 포커싱을 두면서 좀 키워드를 3개 정도로 짜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완전 예언가가 되셨네 이제. 예. 어떤 키워드 3가지를 가져오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네. 마음을 연 정부, 네. 코인 찐반 멀었다. 예. 두 번째로는 대세가 바뀐다. NFT에 쏠리는 눈. 네. 세 번째로는 그래도 살 거면 클린코인. 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마음을 연 정부 코인 찐반 벌었다. 일단 생소한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예. 찐반 이건 뭐죠? 이 찐반이라는 말 많이 네. 아실 텐데요. 네. 사실은 이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커뮤니티도 찾아보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카톡방 돌아다니다 보면 찐반이야, 찐반이야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네. 이제 정말 반등이 오는 거야?의 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반등이냐?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사실 2주 전에 그 김치코인 매수 반대 의견을 내면서 예. 이 정부의 거래소 규제가 되게 본격화될 거니까 유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아직도 지금 사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드는 게 네. 또 제가 당시에도 이제 김치코인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하필 때마침 업비트가 이제 최근에 특정 코인의 모럴 해저드를 직접 저격을 했어요. 네.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시장이 법도 없고 규제도 없다 보니까 어떤 그 책임으로부터 되게 자유로운데 사실은 투자자들이 알면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부에서의 어떤 내부자 거래도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 반발도 심했는데 사실은 거래소도 그러면 책임이 없느냐. 상장을 거래소가 시켰으니까. 네. 이것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제가 어제 입장문을 내서 거래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인 것 같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소들이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거래소 책임론도 일리는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어쨌거나 상장을 시킨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한 3년, 4년 정도 이 시장이 흘러오면서 네. 김치코인 발행사 중 태반이 나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 되게 확실하게요. 네, 선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원색적인 단어인데 제가 굳이 나쁜 사람들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되게 당당하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뭐 기업 공개라는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네. 쉽게 돈 벌겠다고 코인을 찍어낸 사업자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사실 한 달 동안 급락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시총 500억 원 이상인 경우가 허다해요. 예. 즉 아직도 더 떨어질 구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찐반은 멀었다. 진짜 반등은 아직 멀은 것 같다. 네, 하면서 그렇죠. 앞에 마음을 연 정부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정부가 마음을 열었나요? 그것도 좀 약간 의문스러운데요. 어제 하필 또 같은 날이었어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과 동시에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예. 그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예. 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린 아이들이냐 이제 이런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청원에 대한 그 글들이 많이 쌓여서 예. 이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냈어요. 예.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글에 동의를 하다 보니 근데 사실 은성수 위원장도 같은 날 어제 말씀을 하셨던 게 예. 9월 충격에 앞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다. 과격한 발언이라는 말씀은 있으셨지만 그러니까 사과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정부도 은성수 위원장도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규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애둘러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연 정부에서 의문을 표시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청년들에게 마음을 연 것처럼 보여주는 액션은 있었지만 예. 실제 답은 사실 그 안에 있어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규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너무 길어서 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기사들을 많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물론 제가 내는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워딩이 있진 않아요. 네. 이거를 좀 분석을 그러니까 해소를 해보니까 하신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앞으로 코인 거래소가 일종의 증권사처럼 바뀔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리고 코인 기반 비즈니스는 앞으로 은행, 증권사 또는 증권사와 유사한 규제를 받는 거래소 위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거로 보여요. 그리고 코인 발행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코인을 직접 발행해서 예. 파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와 유사한 형태의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식 거래와 비슷하게 그렇죠. 지금 바뀔 거다 이렇게 그렇죠. 내다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얘기한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을 보면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ICO가 불법화돼 있지만 네. 사실 다른 나라에서 법인을 두고 ICO를 대부분 했고 싱가포르에 가서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그런 코인들이 몇백 개나 돼요. 대기업들도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일종의 정부의 감시하에 진행되는 프리-IPO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고요. 아마 9월 이후죠. 이제 예. 9월에 이제 특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코인 시장에 대한 그 제도적 법령들이 마련이 되면서 사업자들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많아질 텐데 이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활짝 열릴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을 좀 정비하면 그렇죠. 예, 제대로 된 시장이 열리겠죠. 제도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나 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땐 역설적이게도 아무거나 사서 수십 배 오르는 재미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은성수 위원장이 좀 재밌는 얘기도 했어요. 뭡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만약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막 코인 가격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런 거를 한국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그게 만약 주식이었으면 지금 사법 처리 대상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제도를 정비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9월 넘어가면 이제 정비는 되겠는데 이 과거처럼 뭐 하루에 뭐 엄청나게 코인 가격 올라가지고 뭐 대박 나고 그쵸, 뭐 이런 예. 일들은 벌어지기 좀 힘들지 않냐. 가즈아, 영차 이런 예. 단어를 찾아보기 좀 쉽지 않지 그렇게 않을까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인 가져오신 첫 번째 이슈인 마음을 연 정부 코인 찐반 멀었다.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로 그래서 사실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예. 뭘 사야 되냐? 뭐 이것도 사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사지 말라 그러고 예. 공부라도 할 수 있게 좀 알려줘라. 예. 대세가 바뀐다. NFT에 쏠리는 눈 이렇게 음. 키워드를 정해봤어요. 요새 언론에 NFT 이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렇죠. NFT와 코인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정확한 용어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약자인데요. 예. 사실 말을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근데 쉽게 말하면 지식재산권이나 또는 유무형 자산을 블록체인에 넣어서 이걸 디지털화해서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코인의 차이는 뭐냐? 지금 우리가 범용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코인들은 대부분 당장 실체가 없어도 사업 계획에 따라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를 미래의 어떤 사업 전략이나 목표를 보고 이걸 미리 자본을 땡겨서 발행을 하는 건데 예. NFT는 실체가 있어요. 일단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예. 예를 좀 예, 들어봤어요.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네, 예. 상상을 해보면 박지성 선수나 예.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아끼는 축구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 워낙 두 선수가 국민적 영웅이잖아요.
근데 이 공을 건물을 함께 사듯 여러 명이 같이 소유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공을 내가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더 세계에서 인지도를 얻고 더 몸값이 올라가면 그 공의 가치도 같이 오르겠죠. 네. 지금은 박물관에 전시돼 있고 사고 팔고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쪼개서 사고 팔 수 있게 블록체인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약간 이제 이해가시나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좀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드리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런 정도로 그럼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또 하나 질문은 그럼 아까 사고 팔고 한다는데 그럼 NFT도 코인처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몇 개 거래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바로 사실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없고 네. 지금 스터디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거래소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빗썸이나 업비트처럼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거래소가 국내에서 막 이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그런 생각은 아닌데 어제 뉴스를 보시면 이제 탁구 영웅 유승민 IOC 위원이 스포츠 NFT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 페이스북을 직접 찾아가서 봤더니 그래요? 예. 이 NFT를 갖고 은퇴한 선수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역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한번 이걸로 NFT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당찬 글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 운동선수들이 은퇴하면 그 운동했을 때 소득 외에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잖아요. 새로운 그 현금 흐름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부동산 사가지고 빌딩 사가지고 그렇죠. 임대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재테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근데 이제 박지성 선수나 차범근 선수가 가장 전성기에 있던 시절에 한 3분 정도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누군가 만든 거예요. 이걸 박지성 선수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걸 NFT화 한다면 정말 이 장면과 이 화면만큼은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은퇴한 선수들에게도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일종의 저작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뭐 야구협, 축구선수협, 선수협의회가 NFT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난 16일에는 이제 국가대표 지내셨던 오승환 선수가 또 그 자신의 상징적인 순간을 함께한 글러브를 또 NFT화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미술이나 예술품처럼 당장 이게 정확히 얼마야 거래를 환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이미 NFT가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뭐 신문에 주로 본 거는 그림 거래하는 거는 많이 봤어요. 뭐 뱅크시라는 유명한 화가 그림을 갖다가 NFT를 뭐 심어가지고 팔았더니 원본보다 한 5배, 뭐 3배, 4배 이렇게 해서 가격이 매겨졌다. 뭐 이런 기사들을 그러니까요. 보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서울 옥션이라는 곳과 그리고 나비 아트센터,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지금 이미 NFT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종의 기념주화 느낌이에요. 아직 뭐 NFT를 이걸 사서 우리가 부자가 돼보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분명 아무거나 사서 막 오르는 코인 시대가 끝나면 이 NFT가 일종의 자산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빠르게 시장을 불리지 않을까 규모를. 지금의 유동성이 NFT로 대거 쏠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코인 시장으로 지금 몰렸던 돈들이 코인 시장을 규제하고 그래도 어떻게 정상화되는 모습이 되겠지만 그럼 대박은 없어지니까 또 새로운 자산을 찾아가지고 움직일 텐데 그게 NFT라는 데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상당히 각광을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럼 두 번째 그 대세가 바뀐다. NFT에 쏠리는 눈. 이걸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세 번째는 아까 뭐 클린코인 요 얘기를 하셨던데 이건 뭐죠?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도 두 번째 키워드도 그러면 당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당장 살 수 있는 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좀 준비해봤어요. 세 번째 키워드로 그래도 살 거면 클린코인. 그러니까 클린코인이라는 말이 사실 뭐 코인에서 이 시장에 정확하게 뭐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 클린코인 영어로 찾으니까 뭡니까 이 재생에너지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친환경적인 코인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좀 깨끗한 코인 사업자들도 분명히 시장에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 나쁜 사기꾼들이나 뭐 시세 조작하고 내부자 거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블록체인 세상이 올 거를 믿고 차분히 개발력을 쌓아가는 건실한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게 예. 사실은 그 3년 전, 4년 전에 우리 처음으로 비트코인 이슈가 터졌을 때, 예. 전 국민이 비트코인 사야 돼 말아야 돼 했을 때, 2017년, 18년 그때 막 그렇죠. 예, 폭락하기 지금으로부터 직전에 17년 그때쯤이죠. 예. 네, 3년 전쯤에 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예. 거래소 폐쇄하겠다라고 강경 발언하시고 나서 예. 사실 정부가 공공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 가상 자산이 없이도 돌아갈 수 있거든요. 플레이어들이 다 합의하고 참여하면 이제 그거를 일종의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쪽에서 공공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전자문서, 뭐 데이터, 또 신분증이나 인증서. 지금 우리 뭐 백신 인증 이런 것도 이제 점점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백신 접종 증명을 한다. 뭐 그렇죠. 그런 뉴스 제가 본 것 같아요. 위변조를 할 수 없으니까 예. 블록체인으로 올리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해서 공공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예. 이 중에서는 코인을 발행하는 곳들도 사실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론 공공사업에서 코인을 활용하진 않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럴 수는 예, 없죠. 예, 그럴 수는 없는데 코인을 미리 발행을 해서 이 코인으로 현재 사실 차가운 겨울을 버티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공공사업이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거라 많은 돈을 주진 않아요. 네. 민간 시장처럼 그 공공사업을 해서 기업들이 사람을 많이 뽑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 미리 발행한 코인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근데 이 코인들이 어쨌든 뭐 어뷰징을 하거나 시세 조작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사업에 들어가려면 좀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 코인은 공공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공공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저기 발행한 코인들은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문제가 될 일을 안 할 테니까 시세 조작도 안 하고 발행량 조정도 안 하고 그런 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정부랑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시장 자정에도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여전히 거래 시장의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투자업계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도 받고 사실 투자 받은 사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코인 발행사가 건실하게 계속 레퍼를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선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코인들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까? 그럼요. 빗썸 업비트에도 있어요. 아, 있는데 제가 이걸 또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약간 이제 김치 코인이다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아닙니다. 몰아갈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분들이 많은데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리자면 사실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뜨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이라고 검색하시면 정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줄줄이 나와요. 또 숙제를 하나 주시는군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들은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팔을 걷고 나선 선구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이들이 쌓은 레퍼런스를 외면하지 않을 거고요. 뭐 그 여의도에 있는 다양한 지인들로부터 들었는데 이 우리 은행 사업자들이나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통 금융 사업자들도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나 그런 것도 되게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런 코인들을 사는 건 대신에 확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샀다라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주식을 샀다. 그렇죠. 장기 투자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거 비슷한 기조인데 또 하나는 이용자 규모가 많은 코인들이 있어요. 워낙 이용자들이 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있는데 또 이런 것들도 이게 이용자 규모가 많다는 게 사고 파는 게 많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코인을 발행한 업체들도 각각 이미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들의 이용자가 많으면 이 코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겠죠. 실제로 지금 대기업들이랑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일정 수준의 코인 이코노미를 구현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인을 가지고 뭘 사거나 물건을 사거나 뭐 서비스를 사거나 이럴 수 있는 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요. 잘 모르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코인으로 최근에는 그 이번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코인이 급락이 좀 왔잖아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코인으로 아까 말한 이런 그 깨끗한 코인 중에 하나를 갖고 계신 분이 모 편의점에 가서 나뚜루 아이스크림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샀다라는 리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나는 나뚜루 아이스크림을 100개를 사겠어. 6,000원짜리를. 그리고 이걸 중고나라에 팔겠어.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코인들도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시장의 흐름은 바뀔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코인 이코노미를 구현한 곳들 중에서 월간 순이용자가 수십만 명이 이르는 곳들 특히 대기업 파트너십으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구현한 곳들은 계속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태계가 코인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잘 모르는.
사실 잘 모르세요. 정말 투자자분들이 얼마 올랐냐만 보통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근데 검색하면 뉴스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용했냐,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사는데 사용하고 있느냐 네.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 예. 그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키워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아까 얘기한 공공 블록체인 하는 업체들이 만든 코인 네.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 이용자 규모가 큰 코인 이런 것들 이제 클린 코인이라고 말씀을 좀 새로운 좀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건 좀 지금은 네. 그래도 물론 산다면 이런 할만하다. 코인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예. 단기적인 시세 변동은 사실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말 그 우량주를 산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언젠가는 그래도 수익을 크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슈,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을 연 정부, 코인 찐밥 멀었다. 두 번째 대세가 바뀐다, NFT에 쏠리는 눈. 세 번째 그래도 살려면 클린 코인.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걸 제가 그러면 한 줄 평으로 한번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네. 저기 아까 둘이서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코인 시장 규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 같던 코인 시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망한 코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점차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잡코인처럼 우후죽순 태어났다가 사라지지 않도록 신뢰를 구축해 나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숨어있는 클린 코인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공 블록체인을 위해 그런 걸 개발하는 기업들이 만든 코인이나 또는 이미 실물 거래에 사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서 사용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건전한 코인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투자자들도 다시 모일 수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한 줄평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같이 코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사실 2주 전에 이제 방송하고 또 이번을 준비하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좀 코인 가격이 올라야 좀 재밌는 정보도 전달하고 그러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뉴스를 가지고 와도 우울하죠. 우울한데 사실 넥슨도 물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임사잖아요. 지금 넥슨도 비트코인 많이 샀잖아요. 6천만 원대에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3천만 원대 중후반 정도인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디지털 화폐 시장은 곧 옵니다. 빠르게 올 겁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올 거고 그에 앞서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도 오늘도 있을 텐데 조금 숨을 고르면서 좀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산 코인 떨어졌다고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 좀 장기적으로 좀 디지털 화폐 시장이 커가는 걸 좀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6월 24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아쉽지만 우리 이수호 부사장님 이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동향을 생생하게 담아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실시간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 해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